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유석입니다. 오늘은 우리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이야기죠. 시대를 앞서간 천재학자. 하지만 그의 지혜가 안타깝게 외면당하는 그런 극적인 이야기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모든 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증거를 하나씩 따라가 보면 이 견고해 보였던 이야기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역사 탐정이 되어서 이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첫 번째 단서는 아주 이상한데요. 바로 증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부분인데요. 율곡이이가 쓴 그 어떤 글에도 또 당대의 공식 기록 어디에도 이 10만 양병설이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아요. 흔적도 없는 거죠. 아니, 본인이 말한 적이 없다면 그럼 이 이야기는 대체 어디서 누가 시작한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우리를 두 번째 단서로 이끌어줍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흥미진진해집니다. 이 주장은 율곡 이이가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돌아가신 후에 그의 제자였던 김장생의 글에서 슬쩍 처음 나타나요. 그리고 나중에 송시열이라는 인물이 이걸 아주 구체적이고 드라마틱하게 다듬어서 지금 우리가 아는 버전으로 완성시킨 겁니다. 당시 시대 상황을 봐도 좀 이상해요. 그때 조선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북쪽의 여진족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비교적 조용했던 남쪽의 일본을 막자고 10만 대군을 키우자? 이건 당시 상황과는 좀 맞지 않는 주장이죠. 하지만 모든 증거를 압도하는 정말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옷 문제인데요. 타임라인을 한번 보실까요? 자, 보세요. 유성룡은 160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이에게 문성이라는 시호가 내려진 건 그로부터 17년이나 지난 1624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유성룡은 죽기 전에는 절대 알 수 없었던 존재하지도 않았던 칭호를 사용해서 후회했다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죠? 이 부분은 명백히 누군가가 나중에 지어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럼 이제 퍼즐이 맞춰지죠? 이건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다. 그럼 남은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도대체 왜,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냈을까요? 그 답은 바로 당시에 아주 치열했던 정치 싸움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저자는 바로 서인 세력이었습니다. 나중에는 노론으로 이어지죠. 이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율곡 이이의 학문을 제대로 계승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스승 띄우기였습니다. 자신들의 스승인 이이를 그냥 똑똑한 학자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는 거죠. 스승의 권위가 올라가면 당연히 그 제자인 자신들의 권위도 함께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날카로운 정치적 무기가 됐어요. 우리 스승님은 이렇게 대비하자고 했는데 너희들이 무시해서 나라가 이 꼴이 된 거다. 이렇게 임진왜란의 모든 책임을 자신들의 정적인 동인 세력에게 뒤집어 씌우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된 거죠. 구도가 아주 명확해지죠. 한쪽은 미래를 내다본 지혜로운 스승을 둔 우리, 서인. 다른 한쪽은 그 현명한 조언을 귓등으로 듣고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무책임한 집단, 바로 유성룡을 필두로 한 동인. 이렇게 흑백 논리로 상대를 공격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단서들을 종합해 볼까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역사라는 게 어떻게 기록되고 기억되는지에 대해 아주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죠. 우리가 알고 있던 신화, 즉 이이가 10만 대군을 주장했지만 유성룡이 무시했다는 이야기는 사실 원본 기록도 없고 결정적인 시간적 오류까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배경에는 서인이라는 정치 세력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세우기 위해 만들어낸 정치적 맥락이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 10만 양병설은요, 애초에 군사 전략에 대한 토론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건 조선 후기 정말 치열했던 당파 싸움 속에서 과거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재구성하려는 일종의 정치적 기억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 긴 역사 추적의 끝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흔히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죠. 이 이야기가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역사적 사실을 접할 때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항상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썼지? 그리고 왜 썼을까?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습니다.